자, 에코프로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보실 건데, 자, 에코프로가 오늘부터 매매 거래 정지가 들어갑니다. 4월 9일 오늘 매매 거래 정지가 됐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는 안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4월 24일까지 이 매매 거래 정지가 유지가 될 것이고, 25일부터 거래가 재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점은 에코프로가 25일날 거래가 재개가 됐을 때 과연 주가가 다시금 상승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우선은 에코프로 BM을 보실게요. BM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가 되기 때문에 BM을 보시면, BM도 이제 내일이면 4월 10일 주식시장 열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불가능하고, 자, 목요일부터 거래가 되는데 4월 11일 목요일날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나올 거예요. 왜 중요한 흐름이 나오냐? 자, 내일 4월 10일 새벽에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자, 근데 이번에 발표되는 CPI 지수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 가족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 이번에 금리 인하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왔죠. 금리 인하 오래 못할 수 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상반기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 CPI 발표 내용을 보시면은, 자, 2월 달에 발표된 게 1월 달 CPI 지수고 3월 달에 발표된 게 2월 달 CPI 지수예요. 그래서 이전 달에 있는 CPI 물가 지수를 그 다음 달에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4월 10일 바로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CPI 결과값은 3월 달의 소비자 물가 지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1월 달, 2월 달, 즉 2월 달과 3월 달에 발표가 됐었던 1월 달, 2월 달의 CPI 지표가 높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다는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 지수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신중론이 계속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는 섣부르다.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즉,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얘기는 금융시장, 주식시장에는 크나큰 악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금리를 이미 많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비안전자산에 속해 있는 주식시장에 돈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가 없겠죠. 주식시장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투자금이 늘어나려면 결국에 신용거래가 늘어나야 돼요. 신용거래가 늘어나고 대출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에 좀 더 투자금이 몰리게 되는 건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주식시장에 현물로 움직일 수 있는 돈 자체가 한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월 10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이 시장에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전에 발표됐던 그 결과값보다는 좀 낮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만, 그래야지 FOMC 회의라든지 연준에서 비둘기파들의 어떤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금리를 인하시키는 어떤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좀 나와줄 수 있다. 그래야지 에코프로 BM도 일시적으로라도 상승의 흐름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2차 전지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전처럼 슈퍼사이클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기에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 힘이 실리고 CPI 지수가 낮게 나온다면 에코프로 BM이 이런 식의 어떤 일시적인 반등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 관련해서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우리 에코프로 주주분들 곁에서 매일같이 영상 올리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위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딱딱도사 김대표를 위해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제가 이런 내용들을 소통방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안전하게 대응을 받으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 브리핑을 도와드렸고, 위에도 올려보시면은 에코프로 그룹주 관련해서 4월 8일에도 어제도 에코프로 그룹주가 최근에 주가가 왜 빠졌는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려면 어떤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웬만하면은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우리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사실 기노업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기노업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마라톤을 뛰고 있는 거예요. 이 마라톤을 뛰는 과정에서 힘든 시간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시간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결국엔 그 꼬린 지점까지 성취를 하고 우리가 다시 그 목표 지점에 갈 때까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긴 시간을 달려가고 있지만 이 긴 호흡 안에서도 우리가 페이스 조절을 하고 대응을 잘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주식도 똑같아요. 우리가 대응을 잘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웬만하면 소통방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입장하신 분들께는 제가 추천주를 드리고 있어요. 원래 추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소통방에서만 알려드렸었는데 지금은 제가 후속 추천주를 문자로 당일 발송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추천주 보시면은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죠? 한미반도체랑 HD 한국조선해양 작년 10월 25일 날 추천드렸습니다. 자, 눌러서 보시면은 2023년 10월 25일 오늘이 4월 9일이니까 이제 6개월 차 접어들고 있어요. 아직 6개월이 안 됐습니다. 5개월하고 14일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때 한미반도체랑 HD 한국조선해양을 드리면서 투자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잡아드렸어요. 투자 기간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매매 전략, 하락에 눌린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해라. 디테일한 매매 전략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랑 HD 한국조선해양이 제가 추천드린 직후에 얼마나 올랐어요? 하락이 눌림 구간에서부터. 한미반도체 200% 넘게 올라갔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이 5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찐또배기 종목들을 제가 추천주로, 딱딱도사의 추천주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소통방에 이미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알려드리지만 소통방에 아직 입장을 못하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문자로 드리고 있어요. 자, 왜냐면 지금 소통방 입장이 이틀에서 한 5일 정도 좀 지연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워낙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입장이 좀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틀에서 5일 정도 지연이 발생되기 때문에 후속주 먼저 받아보시라고 두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지금 가려놓긴 했지만 두 종목 드리고 있고 6월달, 7월달까지 4월달부터 7월달까지 3, 4개월 정도 우리가 투자해서 한미반도체처럼 200%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드리고 있고요. 정확한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두 종목을 추천드린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종목은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1년 동안의 매집 기간이 있었어요. 자그만치 1년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하락 구간이 있었어요. 즉 2년 동안 하락과 조정의 시간을 보낸 종목이에요. 그리고 1년 동안의 매집 기간에서 강력한 도네임이 매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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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네임이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왔고요. 세력들의 어떤 흔적들이 보였고 바닥에서 강력한 수급이 터지면서 추세를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뚫어주는 추세를 최근에 만들어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하단의 박스 공간을 이제 돌파해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수하기 좋은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거예요. 구간. 그리고 미국 대선 정책 수혜주에 대한 어떤 정책 수혜, 모멘텀까지 지금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제2의 HD 한국조선해양.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미국 대선 정책 수혜주, 정책이 두 가지가 엮여 있어요. 두 가지. 그리고 5개월 동안의 세력의 매집봉이 매집봉, 매집봉, 매집봉. 그리고 최근에 강력한 거래량 동반하면서 바닥에서 추세를 뚫고 고점을 뚫어주는 동일하게 추세의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이제서야 나왔다. 아직도 저점 박스권을 이제 뚫어줬기 때문에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대선 정책 수혜주를 왜 드리냐? 자, 2021년 당시에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출범했죠. 그 전에 대선 기간 때 2020년, 21년 사이에 바이든 정부의 정책 관련 기업들이 완전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CS인등 1071%, 하나솔루션 5배 넘게, 신성ENG 7배 넘게 급등 나왔고 두올 같은 경우도 3배 넘게 올랐어요. 이런 종목들, 찐또배기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두 종목, 이번에 대선 정책 수혜주,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장주 딱 두 종목만 우리 가족분들에게 문자로 답장을 드릴 겁니다. 소통방에 이미 입장하신 분들은 소통방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아직 입장을 못하신 분들은 문자로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딱딱도사의 히든 후속주 두 종목을 먼저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소통방에도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틀에서 5일 이내로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입장하시고 후속주까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5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딱딱도사의 히든 후속주 2종목 보내드리고 그리고 소통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왼쪽에 있는 종목이 원픽 종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종목이 두 번째로 픽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보실 건데, 자, 우리 가족분들 지금 우리가 에코프로 BM을 투자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힘든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과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좋은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굉장히 시장이 열광하고 좋은 시간들이 있었고 2차 전지가 슈퍼사이클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그리고 뭐 2030년까지 뭐 실적이 계속 좋다, 2040년엔 더 좋다 이러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또 2차 전지가 흐름이 좋지 않다, 전기차의 수요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미국 대선에서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와 이제 맞붙으면서 트럼프가 보조금 폐지시키겠다, 바이든은 또 전기차가 대안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즉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쇼. 일종의 쇼다. 왜? 표심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의 미시간주 같은 데서 연설을 하면서 전기차를 지지하는 연설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내연기관차의 전통이 살아있는 지역이고 내연기관차의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연설을 하는데 전기차를 옹호하고 그죠? 전기차가 친환경의 대안이다. 내연기관차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여기 노동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전기차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배울 시간도 없을 뿐더러 내연기관차의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진다. 그렇죠? 내 밥줄이 끊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들을. 생애를 건드리는 거죠. 생애를. 왜냐면 먹고 사는 문제들은 누가 정치적으로 뭐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상관없어요. 내가 먹고 살 문제가 생겨버리면 원래 바이든을 지지하는 미시간 주더라도 트럼프를 지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 설명드렸죠. 그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지금 2차 전지가 안 좋아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뭐 테슬라는 완전히 작살이 났고요. LG에너지 솔루션 마찬가지죠. 좋은 종목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2차 전지에. 뭐 포스코 홀딩스 안 좋죠 당연히. 엔캠만 유일하게 2차 전지 이제 장비 관련 그런 걸 하는데 얘는 특정한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 2차 전지 종목들은 다 안 좋단 말이에요. 뭐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도 안 좋을 거예요. 그죠? 삼성 SDI도 안 좋고요. 좋은 종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 여기서 에이라 모르겠다 씨. 그래서 2차 전지 완전 쓰레기. 계속 욕하면 뭐 합니까? 욕하면 뭐예요? 그러면은 2차 전지를 떠나야 돼요. 떠나고 그냥 이 시장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지금 좋은 종목들 타서 수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더 나는 기노업 안에서 이 종목을 좀 투자하고 싶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삼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누구나가 지금 다 2차 전지가 위기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이거를 위기로 삼지 않고 기회로 바꿔서 그 기회를 꼭 잡아가지고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도주가 됐을 때 큰 수익을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버티는 거예요. 지금 위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2차 전지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때 2차 전지가 인기가 없었잖아요. 인기가 없었을 때, 위기일 때. 이 위기일 때 위기를 기회로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만큼의 상승을 미리 먹은 거예요. 바닥자리에서 잡아서 먹은 거라고요. 근데 이때를 위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아쉬워가지고. 저는 그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힘든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힘든 시간에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하소연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감정적으로 에라 모르겠다 욕하고 2차 전지 욕하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욕이 나와요. 절로 나옵니다. 왜냐면 저도 2차 전지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제 유튜브의 주된 섹터가 뭐예요?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가 주력 섹터고 나머지 부가적인 섹터들이 살짝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저라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2차 전지 버릴까요? 버리면 안 되겠죠. 왜? 우리 주식에너지의 주주분들이 2차 전지 주주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못 버리는 거예요. 왜? 제가 가족이라고 하면서 이걸 버려버리고 제 유튜브 조회수나 늘리고 인기나 끌려고 다른 종목들
여기 좋대 이러면서 여기 좋대 이러면 여기로 쭈루룩 하고 여기 좋으면 이리로 쭈루룩 하고 이래버리면은 우리 이차전지 가족분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저는 욕을 먹을지언정 에코프로 BM 기노반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사실 이 유튜브에 대한 종목을 찍을 권한은 제 자유예요. 제 자유입니다.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분들을 제가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지켜나가지 못하고 의리 없이 행동해버리면 가족이라는 게 제 입 밖으로 꺼내는 게 가증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가증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다. 가족이라 하면 뭐예요? 가족끼리는 힘든 시간이 올지라도 함께 이겨내는 게 가족이에요. 함께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식에너지의 구성원들과 저를 믿고 따라오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에코프로 BM 1년이 걸리건 2년이 걸리건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2차 전지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나중에 이런 상승이 왔을 때 이 상승에 대한 수익률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계속 주식에너지 딱딱도사와 2차 전지 공부를 해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스터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얼마만큼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육감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동물적인 감각은 수많은 공부와 우리가 그런 데이터 안에서 쌓아왔겠지만 그런 데이터를 주식에너지와 함께 쌓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절대 이 시간이 고단하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뭐 코인으로 돈을 번대 누가 이런 급등주로 돈을 번대 주변에서 들리죠? 그죠? 누가 코인으로 얼마 벌었대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우린 불나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코인 따라가서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죠. 근데 불나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시장은 기회를 준다. 시장은 항상 제가 주식을 15년 동안 전업 투자하고 있는데 항상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빵빵 뜨는 거예요. 순간적입니다. 순간적. 돈 버는 거는 순간적이에요. 그 기회가 나한테 에코프로로 찾아올지 에코프로 BM으로 찾아올지 뭐 코인으로 찾아올지 몰라요. 주식으로 찾아올지. 근데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을 했으면은 이 기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왜? 이 기회가 반드시 올 거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그게 6개월이 걸리건 7개월이 걸리건 1년이 걸리건 인내해서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극대화시키면서 살리면 되는 거예요. 살리면 내가 1년 기다리면서 이 코인으로 못 벌고 이런 다른 종목으로 못 벌었었던 기회비용을 1년 기다린 이후에 순식간에 다 벌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보상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느낀 것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잡주였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잡주 같은 그냥 아무 쓰잘데기 없는 종목이었으면 제가 마라톤 하라고 얘기도 안 해요. 잡주는 마라톤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그만큼의 어떤 마라톤을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계속 찍겠죠. 제 유튜브에 어떤 명예를 걸고 딱딱도사 주식에너지의 명예를 걸고 에코프로 BM을 메인 종목으로 아직도 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지금 힘든 시간 보내고 있지만 충분히 올라가는 시간이 올 거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CPI 발표, 그죠? 내일 새벽입니다. 4월 10일. 발표가 이제 310포인트 밑으로 빠져야겠죠? 저는 대략적으로 한 308 정도 근처까지 좀 내려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한 1.5? 요 정도만 빠지더라도 적어도 1 이상, 그죠? 1포인트 이상 빠지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빠져야 돼요.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면은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4월 11일 날 시장이 또 안 좋을 수 있다. 또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내일은 총선이니까 시장이 안 열려요. 그러면은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외국인들은 일단 이런 거 있으면은 물량 텁니다. 일반적으로 털어요. 오늘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자, 오늘의 수급 딱 보시면은 자, 외국인들이 며칠 동안 물량을 털었죠. 그죠? 코스닥 거래소에서 양시장에서 물량을 털었고 오늘 코스닥 턴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많지 않다는 건 외국인들이 뭔가 물량을 미리 털었거나 아니면은 내일 CPI 발표가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거를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시장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CPI 발표가 지금 전월 대비해서는 그래도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치가 있습니다. 전월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물량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겠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그 매수세가 들어온 직후부터는 상승의 흐름이 한 일주일 정도 이어지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4월 11일 날 만약에 CPI 발표가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10일 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왔을 때는 저 CPI가 좀 낮아지는 결과값 나왔다면은 4월 11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은 상승장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에코프로 BM 뭐 올라간다 하지만 당장은 이 박스권이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올라가는 시기가 또 올지 몰라도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지속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 사항이 있긴 합니다. 이 예외 사항이 뭘까요? 과거에 작년에 포스코 DX가 이런 예외 사항이 일어났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지금 있잖아요. 이전 상장 이슈가 있어요. 근데 포스코 DX가 2차 전지가 폭락이 나올 때 혼자 단독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올라갔어요. 에코프로 BM이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원안대로. 공시 보시면은 주주총회 결과에서 에코프로 BM 모든 결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즉 승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주주총회에서 코스닥 시장 조건부 상장 폐지 및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 승인의 것.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되고 코스피에 이전 상장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해서 공시가 한번 나올 거예요. 공시가. 주주 명부 폐쇄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시가 뜰 겁니다. 그 공시가 떴을 때 다시 한번 기대감이 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누가 올라간다? 에코프로 BM은 단독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형태가 아니라 상방의 어떤 박스권의 형태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런 식으로. 포스코 DX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포스코 DX가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 공시가 언제 나왔습니까? 2023년에 나왔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그죠? 이때 주주 명부 폐쇄, 상장 폐지 승인, 주주총회 소집 결의. 이때가 8월 23일이네요. 그죠? 이때가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내용들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갔는데 포스코 DX 8월 23일부터 내용을 좀 보세요. 8월 23일이면은 한 요 정도거든요. 이날? 이때네요. 그죠? 8월 23일. 이때부터 주가가 물론 이런 박스권의 형태가 있었지만 얼마나 올랐습니까? 주주 명부 폐쇄부터 고점 자리까지 135% 올라갔어요. 주가가. 근데 이 시기 딱 8월 달부터 12월 달 시기에 포스코 홀딩스의 차트를 한번 보세요. 포스코 홀딩스 2차 전지의 차트 8월 23일부터 언제예요? 이때네요. 그죠? 어느 정도 고점 라인의 박스권에 있었어요. 그때부터 12월 달까지 이때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부터 이 자리까지 2차 전지가 완전히 폭락이 나왔어요. 폭락이. 2차 전지 다 망가졌다고요. 근데 포스코 DX는 거꾸로 135% 넘게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왜? 이것 때문에. 코스피 이전 상장. 이거 하나로 그냥 올라간 거예요.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가능하다니까요. 에코프로 BM도 가능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의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코스피 이전 상장, 패시브 투자 뭐 이런 것들로 트렌드가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분명히 기관에서 싸그리 사들이는 시간이 올 거예요. 저는 CPI 발표 결과값에 따라서 기관이 좀 움직여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고 2차 전지가 무너질지라도 에코프로 BM은 어느 정도 박스권이 나올 수 있겠지만 상방의 박스권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 안에서 에코프로 BM도 잘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에코프로는 액면 분할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적용을 못 받았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액면 분할 이슈 5대1 500% 효과거든요. 근데 이 500% 효과를 못 누렸어요. 에코프로가. 그러면은 못 누렸다는 건 왜 그럴까요? 시장 이슈가 계속 터지면서 2차 전지 관련된 뭐 보조금을 폐지시키겠다. 뭐 트럼프에서 난리를 치고 바이든 정권에서도 전기차 관련해서 노동자들을 의식하는 어떤 발언들. 노동자들이 표심이 아까우니까, 표가 아까우니까 노동자들 듣기 좋게 전기차가 대안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주가가 막 폭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시기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액면 분할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못 받은 거지 액면 분할에 대한 모멘텀은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즉 4월 25일 날 거래가 재개되면은 그 이후로
바로가 아닐지라도, 바로 급등이 안 나올지라도 그 이후로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런 맥점들이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되고, 에코프로 우리 가족분들이 끝까지 또 제 영상에 댓글들 남겨주시면서 대표님 믿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딱딱도사님 이런 성실한 설명 없으면 개미들은 판단하기 어려서 주식 못할 거예요. 늘 명료한 설명 고맙습니다. 하트. 너무나 감사드리고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도 저한테 이렇게 감사하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우리 에코프로 주주분들 덕분에 제가 끝까지 이 영상을 힘들지라도 2차 전지 버리지 않고 에코프로 그룹 끝까지 우리 주력 종목으로 밀고 가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안전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히스토리를 파악하고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스터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분들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들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지금 소통방에 입장하시면은 제가 우리 가족분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정확한 실시간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후속주까지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후속주 같은 경우는 원래 소통방에서 드렸는데 지금 신청하시면은 제가 문자로 답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히든 후속주 해가지고 문자로 답장을 드리고 있으니까 후속주 받아보시고 매매 전략 확인하셔서 참여해보시면 되겠고요. 후속주 받으시고 입장, 소통방에도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5번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후속주 보내드리고 소통방에도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